이 그림책 심리 코칭 지도사 양성 과정은, 특히 2급 과정은 제가 기획할 당시에 세상의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강사, 교사, 상담사, 코치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런 고민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저는 이제 이 강사들이나 교사들, 상담사, 코치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또 저도 그와 같은 직업들을 다 갖다 보니까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지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러 전국을 다니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나누는 거지 생각을 했더니, 그것은 바로 자기가 알게 된 사랑, 또 자기가 경험한 어떤 지혜, 이런 걸 나누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사라는 직업은, 교사나 상담사, 코치는 바로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런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지 해서 그 항목들을 정리하면서 이 여정을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격증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러 센터나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러셔갖고, 그 자격증 과정으로 다시 재구성하면서 자격증을 발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시게 되면, 뭐, 가까운 도서관, 그 다음에 여성센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복지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에 다 제안서를 내고 프로그램 이렇게 내서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다 수업을 하실 수가 있는 자격증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하면 내가 수업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갔다가 앉혀놓을 수도 없는 거고, 선생님 거기서 사람 뽑는데요, 거기 가보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실 수 있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또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면 또 알려드리고 다 이제 하실 수 있게 해드려요. 근데 결국에 정하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싶어, 내가 할 거야 라고 정하는 건 자기 자신의 몫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뭐 이미 원장님, 무슨 센터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수업을 한번 딱 듣고 자기 걸로 해서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 센터에서 또 운영을 하시고 이러세요. 근데 무조건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어떤 좋은 것 하나를 경험하고 또 다른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더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건 제가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듣고 저랑 똑같이 하는 거를 원하지 않고, 저를 비슷하게 하셔도 되고 저를 따라 하셔도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자기만의 색깔을 넣어서 자기 것을 또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퍼지면 더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고요. 우리 2021년 11월 1일자로 한국마음성장 코칭협회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마음성장 코칭협회는 지금까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이상, 이제 4년 정도 이제 강사, 교사, 상담사, 코치들을 집중적으로 만난 건 한 4년쯤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그 힐링 분야, 원예 치료, 미술 치료, 뭐 색채 치료, 또 뭐 독서 미술, 뭐 이런 여러 가지 힐링 분야의 강사들이 되게 많이 모이세요. 그리고 저에게 교육을 받고 또 가서 각 지역의 유명 강사로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지지해주고 또 거기에 힘을 실어줄 그런 협회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국마음성장 코칭협회를 새로 이제 설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에는 그 협회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네, 선생님들 마음속에도 다 저장된 누군가의 마음이 있으시죠? 가끔씩 꺼내보는.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때 내 마음 들어줬던 어떤 사람, 또 뭔가 내가 누군지 막 찾아다닐 때 같이 찾아다니다가 만나서 무슨 이런 모임 같은 데나 어떤 집단에 참여해서
깊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뭐 수고한다, 애쓴다 해주는 그런 한마디도 우리한테 되게 귀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마음성장학교 지금 그림책 심리 코칭 집단에서 우리가 8주 동안 함께하게 될 건데요. 이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내가 이걸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또 그런 학습자 모두도 있어야 되시겠지만, 가르치는 자, 또 학습자, 이런 게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또 이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쓰지 않고 계속해서 이걸로 누구를 가르치지? 이걸 보니까 누가 생각나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들여다보는 경험은 별로 없어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기를 들여다본 그 깊이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볼 수가 있거든요. 자기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알 수 있고, 저는 아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40살 전에. 그래서 아픈 사람이 누가 막 아파, 뭐 감기 걸렸어, 뭐 우울해 이러면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아니, 왜 그래?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해. 뭐 아프든, 그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재수없고, 공감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많이 아프고, 내가 진짜 주저앉아서 용기를 내려고 그러는데 용기도 안 나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옆에서는 막 열심히 살아 이러는데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굳이 그걸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사람을 보면 제가 한심하게 봤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한심해? 그냥 하면 되지, 왜 저래? 일하러 왔으면서 왜 일을 못해? 막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걸 너무너무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이 8주 동안 내 마음을 알아보고 나는 이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더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만나는 어떤 그 성인 학습자들 또는 아이들 또 우리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만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강의만 듣지 않고 우리는 코칭이잖아요. 코칭은 직접 경험을 할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떤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변화가 있는 건 결국 사람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여기 지금 한 분 한 분이 되게 멋지고 좋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 여기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을 지금은 이제 저를 만나는 시간이지만 한 분 한 분을 깊이 만나서 8주 동안 이 선생님이랑 이런 대화를 나누다니 이 경험이 되게 좋구나.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경험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따뜻한 마음을 여는 경험이 있어야 경험을 선물할 수 있죠. 만약에 이 경험이 쑥스러운 분들은 이제 저한테 제 수업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온라인이라서 온라인 이제 방을 나눠서 두 분씩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하거나 어디 뭐 평생학습관에서 하거나 낯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50명씩 막 모아놓고 2명씩 짝을 지어놓고 둘이 마주 앉아 얘기하라고 시켜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요? 막 그 무슨 얘기를 해요? 이랬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낯선 사람 앞에서도 그가 나를 이렇게 봐주고 얘기를 시작할 때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대화라는 게 엄청 파워풀하고 너무나 마음을 만지는구나라는 경험을 해요. 한 사람이 그냥 마주 보고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공간 안에서 이제 온라인이지만 또 누군가 얼굴을 보고 같이 얘기 나눌 때 진심과 진정으로 내가 저 선생님에게 정말 좋은 그런 어떤 대상이 돼줘야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 해서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건 그냥 존중해주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쌓아서 경험을 쌓아서 좋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또 성장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또 가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시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도 또 나도 모두 성장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제 이력을 좀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저를 잘 사용하시라고. 저는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했어요. 20대에. 그래서 5년 동안 유치원 교사를 했어요. 5년 동안 유치원 교사 하기 이전에 유아교육 전공하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뭐냐면 아니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걸 이제 교육학이니까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알게 돼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행동주의 교육학자들은 어떤 아이들을 자기에게 맡겨주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그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딱 돼서 대학을 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왜 나를 못 가르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나를 좀 교육적으로 이렇게 지도해 줬으면 내가 훨씬 더 편하게 잘 살았을 텐데, 좋은 학교를 갔을 텐데, 내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그때 들면서 유아교육을 전공할 때 모두 다 꿈이 원장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애들이. 근데 저는 나는 부모 학교를 세워야겠다. 이 부모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부모가 먼저 알면 그 자식들이 정말 고생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 20살 때 들었어요. 근데 어쩌면 마음성장학교의 전신이 이때 이제 꿈이 마음속에 들어갔던 거죠. 그 5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전인적인 성장, 놀이를 통한 교육, 과정 중심 수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매력적으로 저한테 다가왔는지 정말 투신하면서 열심히 했고 5년을 한 다음에 이제 독립을 했어요, 제가. 혼자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혼자서요. 1인 기업. 놀이 수업. 그래서 제가 가르치던 그 유치원이 되게 부촌이었는데 내가 방문을 해가지고 내가 한 아이를 위한 그 수업을 디자인해서 알려주겠다, 애들을. 그래서 이제 전인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또 하다가요,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는 놀이 수업 선생님을 했어요. 음물이나 미술치료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 그때 이제 독서논술, 한우리 독서논술 선생님이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솔루니, 대교 솔루니로 대박이 났고, 그 다음에 해법 독서논술 학원 원장으로 이렇게 이제 살게 돼요. 그게 그 학원 원장을 한 지가 한 10년 정도? 그래서 40이 딱 되었을 때 인생의 어떤 다른 고민들을 하게 돼요. 40살까지는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책을 읽고 실천하면 실천하는 대로 그렇게 산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했다고. 왜냐하면 저는 책을 읽고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대로 하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작은 꿈을 꿨으니까 다 작은 꿈이잖아요. 그냥 소시민의 꿈이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삶이 되는구나 이랬는데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이제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이었는데 그때 인생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있었고, 그러면서 처음에 의식에 대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의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학원까지 다 팔아가지고 한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해외에서 이제 미국, 독일 이런 곳에서 열리는 의식 코칭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의식 성장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의식에 대한 게 지금은 유튜브나 막 책도 많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10년도 더 전에는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까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오랫동안 독서를 했으니까 저는 유치원 교사하면서도 독서를 했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독서 지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독서 지도를 한 거죠. 그것과 의식에 대한 공부를 접목해서 독서 치료 안에다가 심리라기보다는 저는 의식을 넣어가지고 독서 치료를 사람들에게 경험시켰는데, 그게 이제 생존 독서라는 책에 안내가 되어 있고, 이 생존 독서를 초기에 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파워풀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 작가가 되고 1인 기업이 되고 회사 대표가 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생존 독서는 처음에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한 인간의 변화를 안내했는데, 계속 이제 안내할 때 제가 이거를 이제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또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뭔가 근거 기반의 어떤 얘기를 해주길 원하더라고요. 제가 맨날 깨달았다, 삶이 나한테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언제 깨닫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리학으로 풀었어요. 심리학으로. 그래서 심리학과 코칭으로 푼 게 마음성장학교예요. 그래서 이 책의 생존 독서에 있는 이야기와 이 마음성장학교에 있는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그렇게 해서 마음성장학교를 같이 나눴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한겨레에서 책이 출간되고 한겨레에서 수업을 했는데 직장인들과 어머니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주로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엄마이면서 직장인인 사람들도 많이 참여했고 저녁에 했으니까요. 근데 책을 잘 못 읽고 오더라고요. 여기에는 8권의 또 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책으로 이제 푼 거예요. 또 한겨레에서 그때 그림책 수업을 좀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그게 그림책 있는 어른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림책으로 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여정을 하면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이 노란 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노란 책을 안 사셨으면 이 책을 사서 이 여정 동안 같이 읽으면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자기가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야겠다 또는 어떻게 깨달아야겠다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지금 그림책 심리 코칭에서는 이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 만났습니다가 활용될 거고요. 이 책에는 25권의 그림책이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는 한겨레에서 했던 엄마 마음 성장학교 그리고 그림책 읽는 어른 이 프로그램 2개가 여기 녹아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몇 권이 더 들어가 있죠. 8주에다가 추가로.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또 코칭 질문까지 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쓸 때는 다 내가 한 달만 살면 뭘 할까 6개월만 살면 뭘 할까 이런 생각으로 다 책을 쓴 거여서 이 책들은 모두 제 수업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40살부터 이제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세우는 그런 수업을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그런 어떤 북극성을 하나 딱 정해놓고 제가 사명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에 어머니와 자녀를 교육하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더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붙잡았는데 교육은 오래 했는데 치유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제 숙제였어요. 그래서 치유를 위한 공부를 10년 넘게 이제 한 거죠. 심리 코칭, 그 다음에 뭐 이제 독서 치료, 그리고 이제 책을 쓰면서 작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뒤늦게 또 가게 돼요. 책을 3권을 다 쓰고 나서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려면 또 대학원을 가라고들 다들 너무나 권하셔가지고 이 3권의 책을 쓰고 대학원을 갔다 보니까 대학원이 참 별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준 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 심리 코칭 책이고 이제 이러니까.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의식에 대한 공부를 먼저 했고 1억 원 가까이. 근데 의식이 깨어나면 사람이 되게 똑똑해져요. 그리고 저는 20살 때부터 계속 책을 읽고 가르치는 수업을 계속 했잖아요. 독서 선생님이었잖아요. 거기다 되게 잘 가르치는 독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책을 찾아 읽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쉬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배우는 것보다 혼자서 공부하는 게 저한테는 더 쉬운 방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의해서 이제 이런 책들이 나왔고, 그리고 뒤늦게 대학원을 코칭심리학과를 나와서 코칭심리 이제 석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더 연구하면은 더 영향력 있는 그런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영향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올해 지금부터 이제 마음성장 코칭 협회를 만들면서 그 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그런 말들을 영향력 있게 전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저의 또 다른 그 목표가 또 하나 또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성장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무한하게 계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직도 유치원 선생님 하는 친구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견디죠. 계속해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나는 그게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저는 그 후자 쪽인 거예요. 뭔가 안정된 삶보다, 저 같은 경우는 안정되어 있는 삶보다 계속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좀 그러시죠?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교육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기 성장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훨씬 더 편해요. 강사들 중에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이제 이게 멈추게 되면은 굉장히 막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내가 성장의 욕구가 강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그냥 조금씩 계속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유치원 교사했던 경험이 지금 안 쓰일까요? 되게 많이 쓰여요. 지금도 저는 유치원 선생님들, 원장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가서 봤더니 그 친구가 엄청 예전보다 정말 편안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잘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강의를 계속 이제 하는 동안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해도 괜찮은 강사나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이미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그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연예인처럼 강사나 작가는 무대 위에 올려져 있거든요. 당신 말해보시오, 이렇게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를 자유롭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좋은 강사가 되는 거죠. 솔직하고 더 깊은 나눔을 해주는 좋은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되거든요. 한 사람.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좋아해도 돼요. 왜냐면 그 한 사람이 결국에는 도움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심리를 알고 그림책을 보나요? 그렇지 않죠. 전혀 모르고 와요. 그냥 주부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수업을 한다 했을 때 엄마들이 그림책 심리 코칭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온단 말이에요. 코칭도 모르고 심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림책 그냥 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이제 근거해서 이 통찰이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가을이 됐는데 나무가 너무 예쁘잖아요. 올해 특히. 저만 그런가? 올해 특히 예쁘더라고요. 늙어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너무 예뻐요, 올해. 그래서 집 앞에 나무도 너무 예쁘고 낙엽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런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하죠. 나무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셨어요? 제가 한참 마음이 힘들었을 때는 나무가 꼭 저 같더라고요. 그래서 헐벗고 있는 나무를 보면 막 나갔고 막 상처난 나무를 보면 나도 상처가 막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 나무에 막 너무 감정이입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산책을 하다가 진짜 나무를 가까이 들어가다 보면서 미친 여자처럼 나무 이렇게 만져보고 나무 이게 소리도 들어보고,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소리도 들어보고 막 만져보고 하다가 나무를 이렇게 위도 보고 아래도 보는데, 그때 제가 정말 간절하게 여기를 떠나고 싶었거든요. 난 정말 여기를 떠나고 싶다. 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적 없어요, 여러분? 애 키우다 보면. 그 남자랑 살다 보면 그런 적 있잖아요. 막 너무 막 여기서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그 나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가 멋있었냐면, 얘 막 상처도 있고, 응? 그리고 겨울에는 다 잎도 떨어지고 얼마나 추울 텐데 거기에 뿌리가 그냥 쫙 이렇게 뻗어 있는데, 얘처럼 살아도 괜찮겠다. 얘는 뭐 얘라고 좋겠어. 여기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바람도 막 얼마 전에 태풍도 불었는데. 그러면서 그래, 한 곳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자리를 견디고 지키는 삶도 너무 멋있는 삶이지, 이러면서 나무를 보고 어떤 통찰을 얻었어요. 제가 뭐 책을 읽거나 뭔가 막 머리에 막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늘 볼 수 있는 나무를 보고도 거기에 나를 빗대어 보면서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통찰의 언어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찰의 언어는 굉장히 놀랍게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책 한 권 읽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랬는데, 다들 진짜 주부들이랑 그걸 하다 보면 이 사람들 다 시인 아니야? 이런 경험을 한 적이 되게 많아요. 도서관에서도 그러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아니 다들 시인 아니야? 근데 그 한 존재가 깊이 깨달아서 이렇게 토해낸 말들은 진짜 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인생과 그 경험과 지혜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이 통찰이라는 걸 알려드려요. 인간은 누구나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보고 자기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통찰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통찰의 능력을 가지고 활용해서 그림책 한 권을 같이 읽어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들에게 이 통찰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많은 강사들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자격증이 10개, 강사를 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0개 막 이렇게 늘어나요. 저도 자격증 엄청 많아요. 저도 왜냐하면 오랫동안 했으니까 저도 자격증이 되게 많거든요. 별의별 자격증이 많고, 독서 논술 학원 할 때도 그때도 자격증이 많아요. 뭐 독서 논술, 뭐 토론, 뭐 그다음에 진로 코칭, 뭐 엄청 계속 매년.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이제 정돈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갈 길을 좀 더 깊이 파야 되는.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데 시간을 이제 쓰지 않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깊이 파는. 근데 우리 마음성장학교에 참여하시는 이 여정 동안에 그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책 심리 코칭 하고서 작가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마음성장학교 하고 작가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것은 자기의 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되면 다른 세상의 멋진 뭐 작가들의 말이나 그것보다 내 말이 되게 괜찮구나, 내 말대로 살아도 되구나, 그렇게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내 말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자기 말을 이제 강의에도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주고 이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도 쓸 수 있게 돼요. 돌과 바람과 물, 나무, 풀, 이런 것들에 빗대어서 인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인생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도의 마음이라는 글이에요. 사람마다 마음속에 한 권의 참 문장이 있건만 옛사람의 하찮은 몇 마디 때문에 모두 묻혀있고, 사람마다 마음속에 한 가락의 참 풍류가 있대 새 속에 요염한 가무 때문에 모두 막혀있구나. 그러므로 학자는 모름지기 외물을 쓸어내고 본래 있는 그 마음을 찾아야 비로소 참 보람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참 문장, 참 풍류, 이것은 뭐냐면 자기만의 문장, 자기만의 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글을 써도, 그렇게 춤을 춰도 괜찮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잘 될수록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한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괜찮다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통찰이라는 개념을 전체적인 것의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서 이제 심리도 그리고 코칭도 이렇게 담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그림책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나누고 있는데 대부분 심리학으로 많이 그림책을 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니 누가 심리를 알고 그림책을 봐요. 미쳤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장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장사로 그림책을 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강사들이나 사람들이 심리학을 모르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 정도로 공부해서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마.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집단을 할 때 당신 마음이 이래요 라고 알려주면 여러분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100이면 100 다 싫어해요. 뭐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정작 당신 마음이 이래요라고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마음을 알아맞히거나 당신 마음이 이렇다라고 쪽집게 무당처럼 얘기해줄 필요가 1도 없어요. 그림책 작가는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는데 심리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걸 막 심리학으로 막 풀고 있어요. 너무 위험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내가 심리학을 배워서 그러니까 심리학을 알게 되면 이런 건 있죠. 내가 이제 융 심리학으로 이 그림책을 풀고 싶어. 그럼 내 안경이 심리학 안경을 딱 쓰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죠. 뭐 내가 오늘은 심리학의 안경을 쓰고 이 그림책을 볼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뭐 방법이죠. 심리학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더 깊은 세계를 먼저 본 어떤 사람, 그게 이제 심리학자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융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 페르소나밖에 나는 몰랐는데, 내 역할밖에 몰랐는데 융은 내 역할 뒤에 있는 어떤 것들, 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안경을 잠깐 씀으로 인해서 그걸 볼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안경은 아니에요. 또 내 삶에 그게 딱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1급은 완전히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는지까지 해서 자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까지가 이제 1급 과정이에요. 근데 2급 과정에서는 그런 가르치고 또 느끼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경험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험을 많이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특히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심리를 알고 그림책을 보나요? 그렇지 않죠. 전혀 모르고 와요. 그냥 주부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수업을 한다 했을 때 엄마들이 그림책 심리 코칭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온단 말이에요. 코칭도 모르고 심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림책 그냥 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이제 근거해서 이 통찰이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가을이 됐는데 나무가 너무 예쁘잖아요. 올해 특히. 저만 그런가? 올해 특히 예쁘더라고요. 늙어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너무 예뻐요, 올해. 그래서 집 앞에 나무도 너무 예쁘고 낙엽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런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하죠. 우리 김혜숙 선생님은 요즘에 나무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셨어요? 여행 가고 싶다는. 여행 가고 싶다. 맞아요. 여행 너무 오래 못 갔어요, 저도. 맞아요.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영희 선생님이 순천 사는데, 순천을 한번 갈까 하는데, 정말 언제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김영희 선생님은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무를 보면서. 그냥 그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이렇게 취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마음도 있고, 여행 가고 싶다, 이런 게 있고, 제가 한참 마음이 힘들었을 때는 나무가 꼭 저 같더라고요. 그래서 헐벗고 있는 나무를 보면 막 나갔고, 막 상처난 나무를 보면, 나도 상처가 막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 나무에 막 너무 감정이입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산책을 하다가 진짜 나무를 가까이 들어가다 보면서 미친 여자처럼 나무 이렇게 만져보고, 나무 이게 소리도 들어보고,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소리도 들어보고 막 만져보고 하다가 나무를 이렇게 위도 보고 아래도 보는데, 그때 제가 정말 간절하게 여기를 떠나고 싶었거든요. 난 정말 여기를 떠나고 싶다. 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적 없어요, 여러분? 애 키우다 보면. 그 남자랑 살다 보면 그런 적 있잖아요. 막 너무 막 여기서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그 나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가 멋있었냐면, 얘 막 상처도 있고, 응? 그리고 겨울에는 다 잎도 떨어지고 얼마나 추울 텐데, 거기에 뿌리가 그냥 쫙 이렇게 뻗어 있는데, 얘처럼 살아도 괜찮겠다. 얘는 뭐 얘라고 좋겠어. 여기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바람도 막 얼마 전에 태풍도 불었는데. 그러면서 그래, 한 곳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자리를 견디고 지키는 삶도 너무 멋있는 삶이지, 이러면서 나무를 보고 어떤 통찰을 얻었어요. 제가 뭐 책을 읽거나 뭔가 막 머리에 막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늘 볼 수 있는 나무를 보고도 거기에 나를 빗대어 보면서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통찰의 언어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찰의 언어는 굉장히 놀랍게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책 한 권 읽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랬는데, 다들 진짜 주부들이랑 그걸 하다 보면 이 사람들 다 시인 아니야? 이런 경험을 한 적이 되게 많아요. 도서관에서도 그러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아니 다들 시인 아니야. 근데 그 한 존재가 깊이 깨달아서 이렇게 토해낸 말들은 진짜 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인생과 그 경험과 지혜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이 통찰이라는 걸 알려드려요. 인간은 누구나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보고 자기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통찰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통찰의 능력을 가지고 활용해서 그림책 한 권을 같이 읽어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들에게 이 통찰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많은 강사들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자격증이 10개, 강사를 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0개 막 이렇게 늘어나요. 그쵸? 우리 서승희 선생님도 자격증 많죠? 저도 자격증 엄청 많아요. 저도 왜냐면 오랫동안 했으니까 저도 자격증이 되게 많거든요. 별의별 자격증이 많고 독서 논술 학원 할 때도 그때도 자격증이 많아요. 뭐 독서 논술, 뭐 토론, 뭐 그다음에 진로 코칭, 뭐 엄청 계속 매년.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이제 정돈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갈 길을 좀 더 깊이 파야 되는.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데 시간을 이제 쓰지 않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깊이 파는. 근데 우리 마음성장학교에 참여하시는 이 여정 동안에 그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책 심리 코칭 하고서 작가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또 마음성장학교 하고 작가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것은 자기의 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되면 다른 세상의 멋진 뭐 작가들의 말이나 그것보다 내 말이 되게 괜찮구나. 내 말대로 살아도 되구나. 그렇게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내 말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자기 말을 이제 강의에도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주고 이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도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책은담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책은담은 논어나 뭐 이런 장자 이런 것처럼 글이 이렇게 손바닥만한 글들이 가득 있는데, 주로 이 책은담에서는 돌과 바람과 물, 나무, 풀 이런 것들에 빗대어서 인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인생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도의 마음이라는 글이에요. 사람마다 마음속에 한 권의 참 문장이 있건만 옛사람의 하찮은 몇 마디 때문에 모두 묻혀있고, 사람마다 마음속에 한 가락의 참 풍류가 있대 새 속에 요염한 가무 때문에 모두 막혀있구나. 그러므로 학자는 모름지기 외물을 쓸어내고 본래 있는 그 마음을 찾아야 비로소 참 보람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참 문장, 참 풍류, 이것은 뭐냐면 자기만의 문장, 자기만의 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글을 써도 그렇게 춤을 춰도 괜찮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잘 될수록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한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괜찮다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통찰이라는 개념을 전체적인 것의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서 이제 심리도 그리고 코칭도 이렇게 담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그림책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나누고 있는데 대부분 심리학으로 많이 그림책을 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니 누가 심리를 알고 그림책을 봐요. 미쳤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장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장사로 그림책을 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강사들이나 사람들이 심리학을 모르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 정도로 공부해서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집단을 할 때 당신 마음이 이래요 라고 알려주면 여러분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100이면 100 다 싫어해요. 뭐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정작 당신 마음이 이래요라고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마음을 알아맞히거나 당신 마음이 이렇다라고 쪽집게 무당처럼 얘기해 줄 필요가 1도 없어요.
그런데 심리학을 알아서 그림책 작가는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는데 심리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걸 막 심리학으로 막 풀고 있어요. 너무 위험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내가 심리학을 배워서 그러니까 심리학을 알게 되면 이런 건 있죠. 내가 이제 융심리학으로 이 그림책을 풀고 싶어. 그럼 내 안경이 심리학 안경을 딱 쓰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죠. 뭐 내가 오늘은 심리학의 안경을 쓰고 이 그림책을 볼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뭐 방법이죠. 심리학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더 깊은 세계를 먼저 본 어떤 사람, 그게 이제 심리학자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융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 페르소나밖에 나는 몰랐는데, 내 역할밖에 몰랐는데 융은 내 역할 뒤에 있는 어떤 것들, 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안경을 잠깐 씀으로 인해서 그걸 볼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안경은 아니에요. 또 내 삶에 그게 딱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